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극장 가다 118번째 시간이 되겠군요. 네, 많이도 했군요. 118. 118이 뭐 있는데? 118이 뭐 있어? 그거 뭐 시간 알려주는 거 전화번호 아니야? 그거 원소 뭐? 원소 개수가 118 아닌가? 주기율표? 그거 계속 늘어나고 그걸 알고 있어? 그거. 나 문송합니다인데 왜 알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그거 있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118이잖아. 아 그래요? 주기율 표기된 게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 지거야? 문송합니다. 나 이거 왜 알지? 그거 왜 하는 거야? 아무튼 1번이 뭔지 알아? 주기율표 1번이 1번? 수해 니베 아니야? 야, 너 문과잖아. 수해 니베까지 알아. 수소네 수소. 수소 헬륨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알겠고요. 거기 주기율표를 한번 빨리 알아봤거든요. 가시죠. 빨리 가시죠. 네. 자,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시학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회장 소개합니다. 네, 추가장입니다. 네, 박 부장님 오셨습니다. 박 팀장이고요. 박 팀장입니까? 진욱이 땜빵 하고 있습니다. 네, 박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네, 진욱이 없이 극장 가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욱이는 벌써 100일을 맞았다면서? 뭐 하여튼 뭐 사진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축하하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오스카 후보작 시리즈를 하자 그랬는데 오스카 시상식 다음 다음 주야 벌써?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우리 못 본 거 몇 개나 됩니까? 많이 됩니까? 화이트데이인가 뭐 그래요. 화이트데이? 예, 다다음 주네 그러면. 다 다음 주인가요? 네. 뭐 그럼 그래서 여기서 마감해야겠구만. 오늘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또 오스카 그거 리뷰 한번 해줘야지. 오스카 리뷰를 해야 되죠. 네. 우리가 그때 원배틀 앞터 하나도 보길 잘했어. 그렇죠. 그게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후보는 저번에 얘기했던 그 블랙 쿼터 네. 시너스가 후보에는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 뭐 하여튼 저도 봤습니다 어제. 시너스 원배틀을 봤어요. 원배틀 어제서야 봤어요. 어땠어요? 뒷북이군요. 뭐 4.3? 높네. 4.3이면. 그렇죠. 어. 오스카 후보작은 제 취향들이 아닌데 그걸 감안하면 원배틀은 높은 편이죠. 알겠고요. 그렇군요. 뭐 누가 평점 가르쳐 달래? 왜? 좀 좋지. 아니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할 거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아니 뭐 좋아. Tell me a story. 자, 무용모브로스 극장 가다 118번째 영화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118번째 영화는 클로이 자오 감독의 네. 햄넷입니다. 네. 드디어 지난주에 개봉해가지고 네. 다 보고들 오셨는지요? 이 감독도 네. 오스카 탄 감독이잖아. 그렇죠. 그지? 네. 그렇죠. 우리 봤잖아 그때. 노매드랜드라는 노마드랜드. 영화로 오스카 예. 작품상 감독상 받았나? 그렇죠. 오스카에서 여자가 감독상 받은 게 딱 3명밖에 없어요. 오, 네. 그래요? 근데 무려 두 번째. 음. 우리 저번에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하면서 음. 캐서린 비글로는 했고 네. 그다음에 클로이 자오가 노마드랜드로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인 캠피언 아. 하우스 오브 더그 네. 아, 그 영화 하우스 오브 더 파워 오브 더 파워 구겠죠. 더 맞아. 뭡니까 파워 지금? 네, 하여튼 그 3명 있는데 클로이 자오는 지금 두 번째 감독상 후보에 올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네. 중국 국적이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인이죠. 미국에서 고등학교? 15살 이후로는 이제 네. 서구에 있었죠. 뭐 네. 영국이랑 미국 이런 데서 공부하고 중국에서는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중국이 약간 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국뽕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국뽕의 나라죠. 근데 클로이자가 인터뷰하면서 I'm now 아메리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미국 사람이야. 근데 그걸 now를 중국에서 낫으로 잘못 한 거야? 오역이었어요. 일부러 오역을 일부러 오역.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글자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 그쵸. 나우가 낫이 됐잖아. 나는 미국 사람 아니다. 난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돼서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진위는 밝혀질 중국 텐데. 사람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덮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클로이 자오 감독의 아버지가 되게 그 고위층이에요.
중국에? 예, 그래서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중국 금수저였는데, 금수저지 금수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정작 고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아버지, 중국인들의 아버지 감정을 좀 탕감한 건드린 측면이 있는 것 우리로 같더라고요. 따지면 포스코. 예, 그렇죠. 철강공사. 포스코 CEO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 애를 영국에 무슨 이렇게 사립학교 보내고 그랬나 봐요. 아버지 아오지 탕감 갈 것 같은데. 근데 클로이 자오가 어렸을 때 그 홍콩 영화를 좋아했대. 예,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왕가희? 왕가희? 해피투게더. 왕가휘 아니고요. 왕가희? 왕가휘의 해피투게더를 예. 좋아했대. 해피투게더? 왕가휘의 무슨 뭐 중경삼림이나 예. 그 뭐 그거 뭐 저 활용점정 뭐지? 화양연화. 화양연화. 화영연아. 화영연화 이런 게 아니고 해피투게더 그거를 좋아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야 이렇게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이거. 아무튼 클로이 자오가 지금 생각보다 되게 핫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들랜드는 사실 그때 코로나 때고 약간 단축 암울한 분위기와 시즌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19년에 나왔던 기생충, 기생충이 오스카 받았을 때는 정말 좋은 영화 많이 나왔거든요. 빵빵한 영화들이 많았어. 그거를 다 제끼고 기생충이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화 개봉도 안 하고 노마드랜드도 약간 물론 영화는 좋았지만 되게 우울했어. 예, 그리고 좀 약간 저예산 영화. 그리고 경쟁작이 좀 쟁쟁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라는 평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클로이 자오가 네, 마블 영화였어요. 네, 이터널스. 이터널스를 말하는 이터널스. 이터널스. 이터널스 어땠어요? 저는 하도 반쯤 보다 말았는데. 하도 그 악평이 많아가지고 원래 마블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뭔가 옳다구나 하고 핑계 삼아 안 봤죠. 중간에 계속 보기가 난 좀 어렵더라고. 마동석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 맞아. 네. 보다 말다 박 팀장은 마블 영화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마블 영화 안 봅니다. 아 진짜? 네. 안 봅니까? 안 그러니까 봐요. 다르다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까? 네. 그 세계관 자체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유치한 하니까. 야 저렇게 훌륭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수십 시간 동안 얘기했던 걸 한마디로 그냥 해버리는. 난 안 봅니다. 유치합니다. 안 봐요. 진짜로 안 봐요. 아이언맨도 1, 2 정도까지만 봤나? 앞으로 저기 이거 활동명을 바꾸는 게 어때요? 단호박 이런 걸로? 단호박? 왜? 단호박 박 팀장. 너는 모든 게 단호박이야. 아 그래요? 뭐 단호박이 뭐예요? 어? 이터널스 들었는데 그 망한 걸로 쪼개듯이 빵 얘기해 버리는 망했다고 거. 들었어요. 그냥. 뭐 명확하고 좋습니다. 명쾌하고. 어벤져스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아, 어벤져스는 봤는데 어벤져스도 약간 시리즈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나왔지. 네 알겠고요. 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안 봅니다. 왠지 박 팀장의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용보 팬 중에. 네. 안 봅니다. 근데 박 팀장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뭐가? 그 대중적인 취향도 아니고 또 우리한테는 되게 뭐라 하잖아요. 그렇지. 아까 뭐라 그랬어? 뭐 우리한테 뭐라 그랬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클럽. 모험가 클럽 어. 원배틀에서 나오는 영화계 그렇지. 거기 보면은 이제 완전 진짜 꼰대 같은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돈 좀 있고 동감. 약간 그 약간 인종차별주의자들. 문화적 영화적인 취향의 어떤 그런 그룹에서는 어. 이 형들은 약간 뭐랄까 대중적이지 그 못해. 오스카 4대주의의 찌들은 그치. 그 크리스마스 잘한다. 모험가 클럽이다 맞다. 라고 했더니 형들이 좋다. 확 긁히더라고요. 아주 좋다. 하나도 안 긁혔거든. 지금도 긁힌다. 좋다. 지금 막 긁히고 있다. 너 따위가 하는 얘기 하나도 안 긁혀. 신난다.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이 있었지. 뭐. 반응이 긁히는 거죠. 나한테 맞다. 김연의 칼날 추천해 준다. 진격의 거인 뭐 이런 거. 진격의 거인은 내가 추천했지 보고. 네. 아무튼 그래서 118번째 영화는 예. 이번에 오스카에서 유력한 원배틀과 함께 예. 유력한 영화 중에 하나인 클로이 자오의 햄넷. 네. 햄넷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제가 몇 번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로는 자기가 영화 보면서 처음 울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 중에서 이 영화를 보면 처음 울었다고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아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가 이 햄넷 포스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죠. 근데 셰익스피어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제목이 햄넷이야. 햄릿이 아니고. 예. 이상하네. 이 뭐지? 뭘까? 근데 또 이게 포스터가 이 막 숲속에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탁 반쯤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여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있어 보이지. 네. 이 영화는 그거 하나예요.
있어 보이는 거 하나. 아, 뭐 평점 주시게요? 아 벌써 되게요? 지금 하자 그래. 네. 매겨. 햄넷 네.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고 햄넷이라는 매기 오페럴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네. 발표가 된 소설이고 음. 이게 뭐 제가 좀 그때 당시 반응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뭐 문학계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아 그랬대요? 예 아, 문학 작품을 영화로 만든 거죠. 이게 또 그런 사실은 또 아니구나. 네. 소설이었구나. 그러니까 상상으로 채운 부분이 많고 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에 이제 빈 공간들은 다 상상으로 채워서 소설을 쓴 거고 그렇죠. 예, 그 소설을 영화화한 거라고 보면 셰익스피어는 뭐 알려진 게 없어서 네. 왜 이렇게 알려진 게 없어? 그때 뭐 1600년 600년 전인데 1500년대 아니에요? 1601년 1500년대 말이죠. 네. 500년 전입니까? 네. 그 뭐 알려진 바가 없고 음. 생몰도 확실치가 않고 뭐 그치.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국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한 뭐 저 변두리는 섬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작품만은 남아서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는 이 영어권에서는 거의 뭐 신으로 추앙받는. 제가 뭐 하도 그런 말 많으니까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그쵸. 있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그리고 뭐 가상의 인물이다. 그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누가 다 대신 써준 거고 뭐 그런 얘기도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셰익스피어에 관한 얘기 우리 전에 우리도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90년대 셰익스피어 인 러브. 그쵸 미국 라이언 영화가 일병을 제끼고 예. 오스카 작품상을 받아서 아직도 욕을 먹고 있는 그치. 요걸 먹어야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낀. 네. 요거 건종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영화도 보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라마타이즈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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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배우들을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은 셰익스피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 그 아내가 주인공입니다. 그 그렇죠. 아내 아그네스. 예. 네, 아그네스 셰익스피어 역으로 제시 버클리고 이제 그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셰익스피어 성을 따랐지만 예. 원래 이름은 앤 해서웨이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배우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이건 사실이죠. 예, 앤 해서웨이가 아내고 음.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음. 그 앤이랑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약간 혼용해서 쓰기도 했대요, 영국에서는. 그렇죠. 예. 아그네스 역으로 제시 버클리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제시 버클리. 네. 아 이번에 뭐 유력한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고. 네. 저는 사실 이 배우가 완전 초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을까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체르노빌, 체르노빌에서 체르노빌. 체르노빌에 왜 여러 에피소드 많은 그 방사능 누출 사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신혼부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서 막 진짜 거기 사지를 뚫고 들어와서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 심하게 피폭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뭐 보호 장치도 제대로 없이 계속 간호하는 아내. 그렇죠. 예, 그 역을 체르노빌로 얼굴을 알리고 네. 아일랜드 출신이죠. 네네. 이 재밌는 게 이 셰익스피어 얘긴데 네. 두 주연 배우가 아일랜드 출신이고 네. 감독은 중국 출신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주변 조연들은 다 영국 사람들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재밌습니다.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으로는 폴 메스칼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폴 메스칼. 네. 여러분들 저거 봤어요? 글레이디에이터 2? 안 봤습니다. 다들 안 봤어. 그 주인공이에요? 본 사람이 없어. 투는 못 봤어. 네, 거기서 러셀 크로 역을 합니다. 아, 폴 메스칼이. 폴 메스칼이 이제 거기서 글레이디에이터 2에서 그래서 뭐 영. 근데 국내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서는 되게 핫한 배우. 아, 주목받고 핫한 배우인가요? 그리고 이 배우는 저걸로 떴어요. 그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딸이랑 같이 휴가 가가지고 둘이 이렇게 지내는 그 영화 되게 약간 독립 영화인데 엄청 반응이 좋고 상도 많이 받았죠. 거기서 그 아빠로 나왔는데 내면 연기가 대사가 별로 없는데도 네. 되게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네. 그걸로 떠가지고 요즘 뭐 정말 핫한 배우죠 폴 메스칼. 네.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세 남매가 있죠. 그쵸? 자녀가 네, 세 자녀가 네, 네. 있고 제일 큰 딸 수잔나가 있고요. 수잔나. 예, 수잔나는 보디 레이 브레스낙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죠. 그쵸 쌍둥이를 네, 낳죠. 쌍둥이인데 둘째가 바로 아들인 햄넷입니다. 햄넷.
예. 햄넷이고 햄넷 역으로는 자코비 주프라는 배우가 나왔고 예. 참 꼬만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러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쌍둥이 여동생 예. 주디스 역으로는 올리비아 라인스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아역들이죠. 예. 그리고 아그네스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동생 아니야? 동생? 동생인가? 동생 같은데. 아, 동생인가요? 예. 남동생. 바르톨로메오 예. 예, 역으로는 조 엘윈이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엄마 역으로 메리가 나오는데 네. 메리 이 배우 저는 하나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에밀리 왓슨. 에밀리 왓슨은 네. 유명한 배우죠. 네. 영국 배우. 많이 늙으셨더라고 또.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셰익스피어 엄마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셰익스피어가 햄릿 연기를 올리는 연극으로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햄릿 역을 맡은 배우가 있어요. 네. 노아 주프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노아 주프의 막내 동생이 이 햄넷인 자코비 주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둘이가 형제고. 실제 형제. 예. 이 노아 주프는 우리가 예. 우리 무용부 했었어요. 언제? 우리 뭐 때 했나? 언제? 아 가정부였나? 뭐 하여튼 뭐 할 원더 했었잖아요. 원더. 원더. 예. 원더에서 그 학교 친구 얘 이렇게 얘 감싸주던 친구 하나 있잖아. 아. 근데 나중에 또 배신했다가 또 용서하고 그 친구가 노아 주프예요? 예, 걔가 그 꼬마인데 이렇게 큰 거죠. 얘가 이제 20살 된 거죠. 이제 많이 커가지고 얘가 왜 그 포드 앤 페라리 네. 거기에서도 아들이잖아. 얘가. 그래? 아 그래요. 하여튼 크리스찬 베일 아들 그치. 아들. 그 아들로 나와가지고 왜 그러니까 아역으로 되게 이렇게 똘똘한 그런 애였는데 나도 햄릿 보고 얘가 이렇게 컸네 막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무튼 전혀 못 알아보긴 하겠는데 부리부리하던데. 그렇죠. 아역 배우의 어떤 그거가 있죠. 음. 하여튼 근데 마지막에 햄릿 역을 해가지고 예. 무대에서 이거 뭐 알고 봤으면 또 좋았겠네. 난 모르고 봤는데. 어서 많이 보내갔잖아. 예. 아무튼 이 햄넷인데 이게 햄릿이랑 같이 쓴다 뭐 같은 말이다. 네. 이게 영화 제일 처음에 나오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 제목을 왜 햄넷이야?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햄넷이라는 이름이랑 햄릿이라는 이름을 같이 쓴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이유가 햄릿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쓰면 이거 뭐야 이거 책 햄릿. 그런데 햄넷이라고 하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제목으로 좀 차별화를 하려고 좀 네. 설명을 계속 한 것 같아요. 눈길을 끌려고 했다. 그렇죠. 햄릿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그러니까 연극 햄릿과 헷갈릴 가능성도 있고. 연극, 영화 뭐 같은 제목의 이런 작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햄릿이라고 썼을 경우에는 또 차별화가 그렇죠. 쉽지 않고 사람들이 구별을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 햄릿으로 이름이라도 썼을 좀-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름이나 셰익스피어의 그 죽은 아들 이름이 햄넷이라고 네. 그거는 기록에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햄릿이라는 연극의 스토리랑 이 영화 햄넷이랑 뭔가 연관성을 주려고. 연관성 햄릿이랑은 뭔가 주제의식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주제의식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을 햄릿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더 헷갈릴 것 같다. 그렇죠. 나중에 영화를 보고 하니까 줄거리 자체가 다르니까. 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그래서 햄넷을 쓴 게 아닐까. 그런데 생각했어요. 뭔가 셰익스피어랑 햄릿을 갖고 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죠. 엄청난 에셋이니까 작가 입장에선. 예.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거 셰익스피어 얘기네 그러면서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햄넷으로 한 그거가 약간 만약에 햄릿으로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 그렇지. 나중에 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근데 같은 뜻이라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냥 선 오브 섹스피어 하면 안 되나? 누구요? 아니. 그렇죠. 네. 그냥 햄릿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 Son of Shakespeare? 그 됐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베스트셀러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예, 골든글로브에서 음. 상을 꽤 받았더라고요. 상 많이 예. 받았어요. 요즘 드라마 그렇지 않아요, 부분, 요즘? 드라마 부분에서 작품상 받았고요. 그리고 여우주연상 제시 버클리가 받았고, 예. 그리고 감독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음악상에는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골든글러브랑 오스카나 이런 거의 차이점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정도 수준이신 거죠. 저만 모르는 거죠. 나도 몰라. 그냥 다른 시상식이야. 그냥 시상 네. 청룡 영화상이랑 대종상이랑 다른 아, 거잖아요. 난 골든글로브는 골든- 드라마까지 상 준다는 정도밖에 몰라. 골든글러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하죠. 그것도. 둘 다 미국이에요. 예. 근데 이제 골든글러브는 음. 두 파트로 나눠서 줍니다. 그 하나는 코미디랑 희극 쪽이고 하나는 드라마랑 그러니까 코미디 뮤지컬이 있고 드라마 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작품상이 두 개씩 네. 나오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색상, 캐스팅상, 음악상, 미술상, 의상상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미술 음악, 네. 미술 음악, 저 의상. 미술 의상은 프랭켄슈타인과 엄청 경쟁하겠네. 그러겠죠. 네. 근데 영국 아카데미에서 상 받았다며. 네, 지난주에 참 바프타 했었죠. 바프타에서 여우주연상이랑 근데 바프타는 이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받았고요. 바프타는 영국 아카데미라 최우수 영국 영화상을 하나 줍니다. 영국 영화상. 네, 그게 받았죠. 햄넷이. 아. 네. 자국 영화를 하나 더 준다. 브리티시 필름을 하나 줘요. 받을만하죠. 그쵸, 영국 영화상. 영국 영화니까. 받을만하지. 약간 미국이 안 묻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안 묻긴 했어. 미국 네. 영화지만. 요즘 다들 약간 미국이 공공의적이 돼가지고 아무튼 햄넷 좀 드라마고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나 뭐 스펙타클한 걸 기대하고 보시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데 네. 배우들의 내면 연기나 어떤 좀 디테일이나 그림 뭐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 아주 괜찮은 작품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영 흥행을 못할 것 같은 그렇죠. 날카로운 상영관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영화 괜찮던데. 이게 우리 무용보는 조그만 스피커라서 그런데 좀 뭐랄까요? 이거는 되게 좀 남는 영화잖아요.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그렇죠. 해소된다기보다도 게다가 그 마지막에 한 10분, 20분 그 예. 부분은 뭐 이거는 저는 그쵸.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부분을 위해서 예. 앞에 영화가 존재하는 거죠. 몰아가는. 네. 근데 평을 다 했네. 줄거리 소개도 아직 하기 전 아니 뭐 그 정도만 알아도 되네. 끝내요 그러면. 예. 하여튼 햄넷 여러분들 극장에서 지금 약간 하루에 한 번 상영하는 극장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혼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네. 뭐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보는 각은 아니고요. 네, 저도 혼자 봤습니다. 예. 네. 뭐 어떻게 한번 스토리를 스토리를 그렇죠. 이건 소개해볼까요? 스토리를 알아야죠. 네. 예. 저기 박 팀장님이 한번 박 단호박 박 팀장님 한번 갑자기? 해보실래요? 갑자기요? 네. 이러면 선으로 간다. 선으로 갈 거지만 해봐요. 한번 해볼까요? 스포일하지 않는 선에서. 네네. 스포일? 네. 스포일이 있나요? 아니 햄넷이 죽는다라는 거 정도는 스포일은 해야지. 해야지. 네. 애가 죽는다. 네. 근데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고향으로 추정이 되죠. 영국의 한 1500년대, 6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고 영국의 어떤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네.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스트래트포드라는 네. 데죠. 이거는 뭐 알려져 있는 그래요? 스트래퍼드 어펀 에이번이라는 동네고 여기가 그 런던에서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네.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 그 황희찬이 뛰고 있는 울버햄튼 그 바로 밑에 버밍엄이라고 큰 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버밍엄이구나. 예, 그 버밍엄 밑에 남쪽에 울버햄튼 왜 이렇게 못해?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고 여기 가면 그 앤 해서웨이의 집 뭐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가 서울로 따지면 대충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서울에서 저 무슨 서울에서 하면 개정? 판문점. 판문점. 예. 한 그 정도 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셰익스피어가 집에서 계속 런던으로 왔다 갔다 해요. 말 타고. 그 줄거리를 소개하라면서요. 말 타고 한 2시간 가야 되는 거리래요. 네. 말 타고 2시간? 2시간이 아니라 말 타고 한 이틀 정도. 이틀? 예. 그렇게 먹습니까? 예. 여기도 판문점 가는데? 그 위치가 그쯤이라는 거지 뭐. 알겠고요. 네. 하여튼 거기에서 네, 그 마을에 이제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고 이 마을에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가문이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 아그네스라는 요 여인의 집에 라틴어 가정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한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집안의 반대가 살짝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스라의 큰 딸과 2명의 남녀 쌍둥이 자녀를 두게 되죠. 네. 근데 그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던 중에 네. 이 쌍둥이 자녀 중에 아들이 그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네. 그 과정을 아주 길고 우울하게 보여줍니다. 우울한 거는 이제 주관적인 감정이 좀 개입되는 우울합니다. 얘기고요. 네. 우울하게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도 그 죽음이라는 그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사이가 멀어지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런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자기의 이제 극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위해서. 네, 커리어를 위해서. 아이가 죽은 후에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떠나서 활동하고 있는 중에 아이가 죽은 거지. 그렇죠. 그 전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아그네스한테 예. 런던으로 가족 데리고 와라. 나 이제 돈 벌고 잘 나가는 극작가니까 집 짓고. 근데 아그네스는 그 길 떠나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아그네스가 약간 자연, 약간 뭐랄까. 샤먼까지는 아닌데, 신내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처음에도 이렇게 독수리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호크. 그 예. 신내림 받은 영매. 영매까지는 아니고. 되게 영적인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숲을 그렇죠. 그리고 약간 사랑하는, 마녀적인 것도 예. 있어가지고 막 약초를 약간- 막 섞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자연과 교감하는 그런 네. 여성이죠. 네. 그래서 둘이 안 그래도 그런 갈등이 있는데 애가 흑사병으로 죽고 그렇죠. 대면대면해지고 막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근데 서로 괴로운 거죠. 그 애가 좀 그렇게 되잖아. 저는 그 영화 초반에 보여주던 그 자연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숲. 거랑 이제 아그네스랑 아까 말씀하셨던 매를 기르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약간 그 모성애, 자연의 모성을 아그네스랑 약간 투영해서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그네스는 애를 낳을 때 집에서 안 낳잖아. 숲에서 낳죠. 숲으로 가잖아 늘. 애를 낳을 때. 초대할 때 그렇게 그렇죠. 네. 둘째도 숲에서 낳아야 되겠다라는 낳으려고 의지를 그랬는데. 가지고 그치.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친정 엄마랑 장모님이랑 다 와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래서 네. 비가 많이 왔어. 비가 둘의 쌍둥이 날 때는 집안에서 낳죠. 비가 많이 와서 그래. 비가. 제시 버클리가 처녀 때부터 이 애 낳고 마지막에 그 극장씬까지 그 연기의 폭이 엄청나더라고. 이번에 보면은 분량도 많고 따놓은 당상이야 지금. 뭐 이 연기 쪽으로는 여우주연상은. 네. 그래서 그럴까요? 스토리는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이게 다고요, 사실은. 네. 그쵸? 구조는 이게 다고 마지막에 아까 극장신이라고 표현하신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이제 햄릿이라는 연극의 극장 씬으로 거의 한 20분 20분 하면서, 정도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상처를 좀 치유한다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런 네.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대 말이면 조선은 네. 임진왜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임진왜란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진왜란 때고 왕 선조고 여기는 이제 셰익스피어가 나타나고 이제 이 뒤에 엘리자베스 시대가 열리죠. 엘리자베스 그쵸. 1세.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유럽이 세계를 침탈하는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전조죠. 여기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600년 전인데 그런 느낌이죠. 중세 말이요. 르네상스 그다음에 이제 뒤죠. 르네상스 예. 뒤인가? 그죠. 예, 그때 셰익스피어가 나타나서 이 영어를 뭐랄까요? 어떤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그럴까? 그래서 사실 그동안 수많은 작품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또는 셰익스피어 본인을 해가지고 막 드라마를 만들고 뭐 리메이크하고 재해석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뭐 그 로미오 줄리엣이나 햄릿 같은 거 맥베스 같은 거 현대극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양복 같은 거 입고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그런 것도 네. 엄청 많잖아요. 10년대에 많았죠. 아니 지금도 뭐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모티브는 계속 살아나서 그냥 여기저기도 옮겨 다니는 거죠. 나는 늘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셰익스피어가 좀 영국에 사실 뭐 산업혁명하고 뭐 한때 군림했었지만 뭐 하면 맨날 셰익스피어 뭐 어쩌고 이거 하는 거가 좀 안 입고 그랬는데 영국은 섹스피어를 뭐 빌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인도랑도 안 바꾼다 뭐 이런 뭐 오역된 그런 근데 코트도 있죠. 그냥 국뽕이죠. 뭐 어차피 그때 시대 대항해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대세 국가였으니까 그들의 이제 국뽕인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그냥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섹스피어 하면 그냥 대문호 이게 이제 세계사가 이제 서양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희극이라는 개념은 섹스피어를 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희극.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연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말하자면, 희곡. 희곡. 희극. 희곡. 네. 이고 플레이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으니까 나는 사실 이 햄넷 뭐 얘기 나왔을 때 또 나왔어. 나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그때 막 휩쓸고 막 작품상 받고 이랬을 때 이게 그럴 만한 영화인가 막 이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라이언을 제낄 대부분의 정도는 아니었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뭐가 구체적으로 위대한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위대하다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오샥이 얘기하는 부분은 나도 공감.
공감하죠. 이게 그치. 그렇게까지 그냥 우리나라의 할 거냐. 많은 뮤지션들이 레드 제플린이 왜 위대한지 잘 모르잖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래? 뮤지션들이. 그렇죠. 아니 뭐 음악으로 가면은 근데 네. 영국에는 네. 또 음악가가 좀 변변한 음악가가 없긴 해. 셰익스피어 때문인지 몰라도 비틀즈는 아니 그러니까 뭐 바로크 낭만 시대 때 바로 나고 있을 때. 자꾸 이제 그래서 내세우는 게 핸델인데 네. 핸델은 사실 독일 사람이고 음. 영국에서 스카우트해서 월급 주면서 영국에 있으라 그랬던 거죠. 아무튼 근데 셰익스피어는 그런 거를 다 콤프라치 하고도 남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대한 네. 시인이자 플레이라이트였죠.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약간 팔짝 끼면서 이렇게 보면서 외국 애들이 뭐 그러나 뭐 이러면서 보는데 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비극, 슬픈 영화 그리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에 익숙하잖아요. 끝에 주인공이 죽고 중간에 마음 아프고 사람들이 울고 막 이러는 거. 비극. 그렇죠, 비극. 그리고 음악도 발라드만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면은 신경질내. 그걸 이해를 못해. 이게 왜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건지 그거를 너무 되게 신경질내. 당황합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 아니 끝에 주인공이 왜 죽어? 나는 영화를 보는 이유가 그 해피해지기 위해서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는 그래서 흥행도 잘 안 되고 만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에 비극으로 끝나는 뭔가 서사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맨날 당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잘 눈물을 모르겠네, 막 그게. 흘리는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우리한테 있다면 저쪽은 화해지는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 걔네들은 침략하고 정복하고 이런 애들이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만 뭔가.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이거를 울면서 본다는 게 우리랑 이제 교감이 약간 비슷해지는. 요즘은 이렇게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어디 유럽 어디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다 SNS로 서로 교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을 보고 다들 느끼는 그런 거를 서로 쉐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21세기 돼서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이 감정을 소모하는 방식이 좀 다들 이렇게 이제 좀 비슷해져 평준화가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세 만국 공통의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뭐 나라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나는 햄넷을 보면서 이거 되게 한국적인데 이런 느낌 좀 있었어요. 이번 이 영화가 예 그런 어떤 아니까 스타일이 아니고 감정 다루고 있는 감정이 감정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우리 이런 거 공격 많이 받았는데 얘네들은 이런 거 얘네들도 이제 이런 이 걸 정도 공격하네? 그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DM으로 누구랑 좀 얘기하다가 그런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스토리 구조는 이거고 셰익스피어는 그랬고 네. 이 영화가 그럼 과연 정말 25년 나온 영화들 중에서 정말 수작에 꼽힐 수 있는가? 리스트에 왜 올라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죠.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녹음을 하자고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원래 휴민트를 봤다가 힌트 까였어? 까였네. 뭐, 아이고 휴민트를 깠네. 오샥 형이 이제 휴민트를 까셨다고 깠네, 봐야죠. 깠네. 아니, 나는 내가 뭘 까? 내가 뭐 그런 걸 막 까고. 아니 내가 잠깐 이건 정리하고 가야지. 나는 휴민트도 안 보고 왕과 사는 남자도 안 봤는데 그때 임진왜란 때 그 조선 통신사 보내듯이 최 과장은 왕과 사는 남자, 박 팀장은 휴민트 이걸 보고서 평점. 우리 무용부터 해도 돼? 이거 물어봤더니 둘 다 3.9를 날렸어. 아니 햄넷은 아예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 차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깠네 깠어. 아이고. 오스카에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시원하게 깠네 그냥. 이 극장가대의 취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박스 오피스에서 1, 2위를 다투는 작품이 좋든 나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오스카에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두 개를 까고 까버렸다는 거지. 아니 근데 왕과 사는 남자랑 휴민트는 그때 개봉했을 때 내가 지령을 내린 거라 왕과 사는 남자 지금 뭐 700만? 네. 이럴 줄은 몰랐지. 우리가 사실 옛날에 명량 했을 때 우리가 극장 가다 1번이었나 2번이었나 뭐 하여튼 네. 명량을 하고서 이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잘 돼야지. 아무튼 제가 그거를 챌린지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 그런 배경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는 저랑 평생 만날 수 없는 영화. 그렇죠. 일단 처음에 그 정도야? 그렇지. 시작을 하면 이 영화를 선택할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형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감정 포르노그라피 같은 느낌의 이 감정을 뒤흔드는 이런 영화들을 잘 선택을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이 영화가 어찌 됐든 간에 자식의 죽음을 소재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감독이 이런 영화는 전 보진 않아요.
그렇겠죠. 네.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큐미트를 깠지 또 그리고. 휴민트 깐 거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를 선택을 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역시나 굉장히 직접적이고 길게 그 자식의 죽음에 관한 과정에 적나라한 감정의 변화들과 그걸 느끼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연출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그래서 저는 그 숲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산이라는 게 굉장히 음기가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 숲의 풍경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우울한 느낌의. 영국은 항상 우울해. 비 많이 오고. 네. 우울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길게 끌고 가요. 그 슬픔과 고통과 참 길다고. 아픔을 굉장히 길게 길지. 끌고 가요. 끝까지 끌고 가요. 클라이막스까지. 긴가? 길지. 길어? 귀멸의 칼날도 보는 놈이 무슨 길다 그래. 그러니까 한국 귀멸의 칼날은 그런 건 길지 않아. 그러나 전공법으로 택한 그게 연기들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고통,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 고통스럽다. 처음부터? 그렇지. 아버지 입장으로서 처음- 고통스럽지. 배경을 좀 알고 봤어요? 애가 무슨 배경이요? 이 영화 스토리를 좀 알고 봤어. 시놉시스에 나오잖아요. 시놉시스를 보고 봤어? 그렇죠. 영화를 시놉시스를 보고 봐 원래? 쟤는 그거 다 체크하고 봐. 아니 왜냐면은 이제 나는 피하고 일부러 피하고 난 싶으면 일부러 피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시작하는 뭐 거지. 그럴 수도 그런 게 있으니까. 좋지. 네. 아주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데 길어. 길어요. 진짜 알았어,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자식의 죽음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거를 소재로 삼았다는 건 이유 불문하고 오케이. 안 돼 이건. 오케이. 근데 감독의 그 디테일한 연출하고요. 특히나 그 여자 아까 누구였죠? 제시 버클리? 아그니스. 아그니스의 연기가 와, 이 무슨 연기 차력쇼인 거지. 차력쇼 독을 쪼개고 막. 어? 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 반전에서 반전이 됐어요? 반전이 그 햄릿의 극이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몰입해서 봤거든요. 굉장히 몰입했는데 마지막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어떤 그게, 방식으로 뭔가 이게 치유가 된 건가 상처가 아니면은 뭔가가 관계가 예를 들어서 섹스피어가 극 중에서 이제 그 아들 햄릿한테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스포일러 아니죠. 그때 이제 그거를 사실은 아그네스가 그거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 소통이 없었잖아요. 서로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얘는 런던으로 떠나버리고 거기에 대한 원망에 대한 연출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그네스는 햄넷이 죽을 때 셰익스피어가 없었다 이거. 없었죠. 네. 런던에서 늦게 도착했어요. 그렇죠? 넌 없었잖아. 그걸로 근데 계속 없었거든. 거의 돈 벌러 사실 나간 건데. 이거는 평생 까방권을 받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화해가 된 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제 아그네스가 그 햄릿의 그 마지막 극적 연출에서. 근데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는 이게 편지로 다 소통을 할 때고 그렇죠. 오가는데 시간이 며칠씩 걸리니까 그렇지.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알아? 전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어. 그냥 그거 듣고서 바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거지. 늦은 거지. 그러니까 영화가 딱 이 아이의 죽음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로 두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는 다 봤을 때 셰익스피어도 진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막 그 시골집에서 막 글 쓰면서 괴로워하잖아. 그래서 사실 아그네스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뭐랄까 학대당한 무능한 기억이 자식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사실이잖아. 그 집에서 가죽 공예 뭐 이런 거 했다라는 건 네.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가정 폭력을 행사하잖아. 셰익스피어한테. 아버지가 예. 다 컸는데도 결혼한 네. 다음에도 막 때려. 음. 근데 중간에 아버지한테 확 밀어붙이고 나서 오늘 때린 게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나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셰익스피어가 약간 남자로서 어떤 성장 과정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랬을 수도 뭐 그래서 저는 요약하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렇게 소재로 했다는 거. 그냥 영화를 선택하는 입장에서요. 저는 소재는 괘씸 하나. 소재는 연기는 잘했다. 용서받지 못할 건데 연기와 그 세심한 연출은 좀 인정. 놀랐다. 놀라웠다. 인정. 네, 저렇게 뭐 부고니아 지난번에 우리 녹음했잖아요. 보고 그때 제가 엠마 스톤 연기에 대해서 아니 그 상황이 주어지면 영화 배우인데 그 정도 연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빡빡 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 제시 버클리의 연기는 보면서 좀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 저 연기 잘했죠. 엠마 스톤이 만약에 이 역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나는 모르겠어. 엠마 스톤은 엄마로서의 어떤 모성이 느껴지는 캐릭터는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다른 오스카 네. 작품들은 못 봤지만 그냥 저한테
둘 네.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원배틀이랑 이거랑 아니 부고니- 여우주연상으로 여우주연상을 부고니아와 이거 엠마 스톤보다는 제시 버클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거의 뭐 따노 당상이죠. 네. 예. 일단 박 팀장은 제시 버클리의 여우주연상을 점치는 걸로 그리고 정리됐습니다. 감독의 그 연출이 괜찮았다. 네,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아. 불구하고 이제 저랑 가까운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볼 필요 없다. 선택하진 않을 거다. 네, 굉장히 괴로웠어요. 보는 내내 괴롭지. 괴롭어요, 영화가. 진짜. 괴롭죠. 클로이 자오의 영화는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그쵸. 처음 들었어요 아마 그 감독의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됐었다. 그게 왜 오스카에도 이제는 이 캐스팅 이 집단 팀 앙상블상 같은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 크리틱 초이스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주고 있었죠. 네. 길드, 색 같은 데서는 주고 있었는데 이 영화의 어떤 그 팀워크를 위해서 나도 SNS에서 봤는데 클로이 자오가 춤을 춰요. 그 배우들이랑 그 배우들의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같은 씬에 출연하는 배우들끼리 춤을 춰. 촬영하기 전에 그냥 음악 틀고 그냥 다들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야. 아역서부터 어른부터 클로이 자오 감독까지 스태프들까지 촬영하기 전에 촬영하기 전후에 틈만 나면 춤을 췄대. 그 약간 이제 연출의 기법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떼춤 막춤을 막 추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약간 서로 그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감정의 어떤 그쵸. 공통 분모를 만드는 그래서 거거든요. 그랬나? 그 햄릿 마지막 클라이막스 씬에서요. 그 관중들 눈빛 보셨어요? 같이 되게 인상적이죠. 연출이 거기 이제 아그네스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뒤에 그냥 일반 관중들이잖아요. 그치. 그냥 백성들,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 관객들. 관객들. 이 사람들 눈빛이 그렇죠. 그 사람들 연기 진짜 잘했어. 오 진짜 잘했어요. 그게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앙상블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순간 벨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진욱이가 와 있네요. 와 있어요? 너 이렇게 안녕하세요. 녹음할 때 이렇게 오고 말이야. 아, 녹음할 때 와야죠. 100일 된 거 축하하고. 치킨이 온 줄 알았는데 치킨 시키셨어요? 피그가 왔어. 치킨 시키셨어요? 치킨 시켜봐. 아니 배고파. 누가 시킨 줄 알았지. 치킨 피그가 왔구만. 치킨 진욱이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시켜. 진욱이가 시켰는데 맨날. 네, 안녕하세요. 진욱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진욱이가 모처럼 방문했습니다. 아, 네. 아, 와야죠. 와야죠. 지금 11시 20분인데 괜찮아? 지금 나와도? 저희가 지금 햄 4시인데 제가 5시 돼야죠. 햄 5시. 오늘 햄넷 하는 줄은 알았냐? 아유, 형. 와야죠. 영화를 봤는데 와야지. 영화를 봤다고 이걸? 영화 봤어? 영화를 봤어요. 제수 씨가 같이 봤을 리는 없고. 얘도 지금 이 야. 영화처럼 쫓겨날 것 같은데? 너도 런던으로 쫓겨가. 야 너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용서가 되디? 뭘 또? 용서가 되냐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지금 용서가 되디는 아빠랑 얘기. 용서가 되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람 죽는 영화는 못 보지. 뭐 다른 거 죽는 건 괜찮아?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 어떻게 자꾸 보게 보기 되나? 힘든 죽는 사람도 소재는 맞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 사랑하는 남편이고 와이프. 근데 그걸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전공법은 인정해요 제가. 근데 정말 진짜 전공법으로 너무 그 전공이야. 아픔과 고통을 연출 진짜 잘했다. 그 햄릿이 런던에서 돌아오고 처음으로 그 아그네스가 햄릿한테 원망을 나타내는 씬. 다시 런던으로 간다고 그치. 했을 때 이거 말하면 스포일러인가? 막 싸우는 거. 괜찮아.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뻔한 거. 그 죽방을 날리는데 피하는 거. 피하는 어째면 거. 피하더라. 야 진짜 그 진짜 잘 연출 피한 거야 그거. 와, 그건 진짜. 감독이 의도했다면 와 진짜 대박의 연출이다. 정말. 의도했겠지. 그게 맞았으면은 오히려 영화적인 어떤 극적인 그게 떨어져요. 아니 근데 박 팀장은 지금 보니까 되게 영화를 재밌게 봤구만. 재밌게 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봤구만. 오묘한 거야. 아니, 이게 액션으로 봤구만.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일단 소재를 이렇게 선택한 거는 이유를 여하 불문하고 용서할 수가 없으나 연기를 진짜 잘했다. 감독의 내가 디렉션이 정말 있는 거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영화는 괜찮다. 이런 거잖아. 연기 연출이 좋았다. 근데 진욱이는 이거 뭐 회사 땡땡이 치고 봤구만. 하여튼 어땠어? 아이 자세한 건 물어보지 마요. 예, 지금 곤란할 수 있으니까. 아니, 곤란한 건 너도 아닌데. 쫓겨나. 너도 런던 간다. 곤란하진 않은데
뭐 이 얘기는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화를 어떻게 봤냐는 얘기는. 많이 울었어요. 울었다고? 많이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에? 많이 진욱이는 울 눈물이 수밖에 나서. 없지. 아, 극장씬에서는 그 중간도 그렇고 뭐 엔딩도 그렇고 중간에도 예. 뭐 이거 뒤쪽 얘기도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아니 뭐 우리 거기는 잘 안 하려고. 잘 안 하려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근데 뒤에가 이해가 되디? 네가 대디? 대리 나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완벽하게는. 아니 이해를 뭐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저 사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것만 알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햄릿 초연을 올렸을 때 뭐 이런 정도만 알면은 사실 나는 그 왜 햄릿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극에서 이 햄릿을 추동을 어떻게 하지? 왜냐면 햄릿 스토리가 그게 아니잖아. 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햄릿 스토리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뭐 그런데 거기서 그걸 끄집어내더라니까. 어떻게 끄집어내? 거기 나오는 대사랑 대사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 아까 얘기한 햄릿을 그 원더에 나왔던 애. 걔. 노아 주프. 근데 그리고 제프 버클리가 처음에는 뭐야 왜 햄릿이라는 이름을 써? 막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렇게 거기를 좀 니주를 깔아요. 뭐냐면 동네에도 자기 그 새엄마 있잖아요. 친엄마 말고 새엄마가 와서 이미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사람이야. 그렇지. 그래서 야 이번에 새로운 뭘 한데 지금까지 셰익스피어는 계속 희극을 썼으니까 또 희극을 올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새엄마가 와서 아니야 이번엔 비극이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 팜플렛 팜플렛 같은 걸 주는 주죠. 거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남편의 불만이 많은데 네. 아그네스가 화를 내면서 근데 그 초연을 가죠. 네. 그 아까 그 남동생이랑 네. 거기서부터 나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풀지 왜냐면 그 연극에 그런 대사나 그치. 이런 게 근데 그걸 풀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다리에서 또 중요한 거는 셰익스피어가 그 연극에 출연을 해. 그 유령으로 출연을 해. 선왕. 근데 그거는 진짜 연출 잘했어. 그러니까 그 원작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앞에서 이렇게 쌓여왔던 계속 빌드업을 했던 이 두 사람의 그 앙금이 예. 그 감정의 골이 거기서 쫙 해결되면서 터지면서 햄릿을 훌륭하게 그걸 한 거야. 그 대사를. 네.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네. 거기에 이입을 하게 해주는 거죠. 네. 셰익스피어도 아그네스도 우리도 다 같이. 그래서 저는 이 끝에가 이게 우리가 라이언 일병 그 앞에 10분이 엄청난 그거였는데 이거 오케이. 이게 현상을 지금 나는 말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을 다 해버리네. 지금 뒤에 아니 저 뒤에 얘기할까 했는데 지금 뭐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니 아니 지금 뭐 햄릿 그것 때문에 오색 형이 다 얘기해버리네. 얘가 나쁜 애야. 얘가 오늘 아니 뭐 근데 근데 알고 봐도 이게 뭐 무슨 이야기 자체가 뭐 굉장히 모르고 봐야만 하는 뭐 엄청난 반전이 숨겨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구조는 되게 단순해. 그렇지. 그냥 슬픔에 빠진 두 부모의 얘기잖아요. 너무나 예상이 가능한.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실제로 우리가 봐야 목격해야 그 감정을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이게 얘기해도 예, 뭐 아니, 이게 괜찮다는 뭐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적인 무슨 트위스트가 네. 있거나 이건 아니니까 네. 여기에서 유일한 스포일러라면은 아이가 죽는다인데 그거는 어차피 그건 500년 전에 다 네. 기록이 있었던 거니까. 예, 그리고 뭐 영화 그 시놉시스 보면 다 있어요. 시놉시스에 있는 거는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저 박 팀장을 보면서 내가 요즘 박 팀장 보는 재미가 있어요. 무용부 할 때 제가 막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앞에 엄청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면 되게 보니까 즐겼어. 아니야.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네. 막 지금 보면 눈빛이 깨달음 그런 게 있었지. 막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고 이게 한 10년 이상 되면 진욱이처럼 되는 거지. 아니야 지금처럼 안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잠깐 교장님 약간 지금 틀 안에 가두는 것 같아요. 형이 어떻게 만들어놓은 어떤 틀 안에 지금 박 팀장을 그러니까 박 가두고 팀장은 싶어하는 것 뭐냐면은 내 20대를 보는 것 같아. 되게 그래요? 사람들이 막 다 쫓아다니는 거는 나는 싫고 네. 막 영화 보면서 이렇게 훌쩍거리는 건 더 싫고 네. 막 클리셰들은 진짜 싫고 막 이랬던 그런 영화 보는 취향은 있는데 날카로운 면은 있죠. 그러니까 진욱이랑 반대야. 진욱이는 영화 보면서 많이 우는 스타일이었잖아. 네.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쪽은 결이 비극 스타일이고 저 희극 스타일이구만. 아니 근데 진욱이도 액션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네. 무용부를 10년 하면서 12년 하면서 좀 근데 진욱이 비극에 가까워. 모든 거에서 이 눈물의 카타르시스를 왜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 주성치 영화 좋아하네요. 그래도 뭔 소리야? 아니, 근데 거기서도 비극적 요소를 발견하면서 울어. 결정적인 건 제가 20년 전에도 많이 울었고 응. 지금도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많이 우는 아까 건 그 얘기 한결같고. 했거든 얘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그런 거 있다고. 아니 근데 최 과장은 원래 맨날 울었는데 네. 약간
이제 눈물이 좀 말라가는 스타일이고 네. 눈물은 내가 생겼어 이제. 근데 이거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재를 그리는 방식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우리 감정 포르노라는 얘기를 썼지만 전쟁을 그려도 약간 그 인생은 아름다워 같이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정말 적나라하게 그런 인간의 내면의 그런 걸 그리는 것보다 그냥 괴로워요 마음이. 그걸 좋아하는 편인데 혹시 울었어요? 보다가 안 울었어요 저는. 안 울었고. 네. 근데 이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이게 왜 저렇게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오샥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출적으로 클라이막스의 햄릿의 이거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좋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굳이 내가 이 영화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이니까 만약에 뭔가 아이디어의 참신함, 햄릿이라는 엄청나게 위대한 희곡이 탄생하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연관이 되었구나. 이걸 느꼈다면은 괜찮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햄릿하고 좀 억지스러운 연결이라는 느낌을 받았나? 아니 그러니까 연결 자체를 이해를 못한 그게 거죠. 억지스러울 거라고 감독의 의도를 이해를 못한 거죠. 무조건 예상을 했는데 전혀 억지스럽지가 않았다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근데 여기에 되게 이 연출이 잘 된 거에 나는 이 미술상에 프랑켄슈타인하고 다른 플러스 날파가 있어. 뭐냐면 감독이 처음부터 그 마지막 극장신에서 보여주는 사실 이거 그림이거든. 말하자면 렘브란트 같은 그림이야. 굉장히 구두가 꽉 차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민중의 삶이 막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처음에도 이렇게 살짝 보여주긴 하지만 굉장히 절제해가면서 처음에는 그럴듯 하다가 살짝 내비치거든. 풀샷에서 한번 딱 보여주고 중간에 한번 또 보여주고 또 집안의 어떤 요소 중에서 그 삼각형의 앵글에다 가둔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애들이 그 양옆에서 침대에 녹아있는 것이나 막 이런 것들 저 뒤에 침대에서는 막 아내가 막 저기 하고 있는데 앞에서 글 쓰면서 촛불 하나 딱 켜져 있는데 네. 그 앞에서 글 쓰면서 나오는 그 그림 같은 그림체. 네, 그 좋았어요, 싫었어요? 그 훌륭하지. 형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 그왜 이거에서 중요한 거야. 지난번 영화에 내가 얘기했던 로마 거 싫어하는 똑같은 얘기인 건데 로마는 그 그림이 스토리하고 별반 상관이 없어. 근데 네. 이 영화는 엄청난 상관이 있어. 음.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걸 이용하는 수법이 아주 스마트해. 진짜 내가 잘 쓰는 평화로 영악해.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걸 콱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이건 그림이야 하고 처음부터 갈 수 있거든. 그게 아니야. 그림일까? 아닐까? 막 이러면서 슬슬 가거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림을 다 쏟아붓는 거야. 이건 이거였어! 하고 확 쏟아붓는데 거기서 설득이 완전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지루해. 힘들어. 맞아. 근데 그 살짝 보이는 게 뭐냐면 둘이 그 마지막에 런던 간다고 그럴 때 싸울 때도 고개 잽을 날리니까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장면이 그림이야. 그 구도가 완전 꽉 차 있어. 그렇죠.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저는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었고 제 취향은 아닌데 연기와 디테일한 연출이 굉장히 훌륭했다. 그건 인정한다. 나는 연기보다 연출에 10점 정도는 더 준다. 그러나 남은 생에 다시 만나진 말자. 그건 맞고 그건 알겠고 미술하고 연출에 난 10점 정도 더 준다. 연기보다. 그렇죠. 그 그렇죠. 연출에는 약간 그 카메라 기법도 좀 있어서 그 마지막 극장 씬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거기는 거감이랑 너무 훌륭하고요. 무대 뒤에도 잡은 씬이랑 예. 그냥 그 셰익스피어인 러브를 한번 보세요. 물론 그거는 뭐 20년도 더 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영화에서 그 극장을 이때 시대 1500년대 말 1600년대 초에 이 극장을 표현한 그것도 굉장히 잘 찍었다고 그랬거든. 오중도 잘하고. 그리고 관객들. 근데 정말 땡땡하게 잡았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그네스를 넣고 그 뒤에 관객들을 배치시키고. 무대 위에 다 손 올려가지고 요즘 그렇죠. 요즘 무슨 랩 공연하듯이 그거는 되게 잘 찍은 씬이다. 잘 그리고 고증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 진짜 꾀죄죄해. 좀 이렇게 그 시대에 갔잖아. 그 시대 같아요. 그것도 클로즈업 했는데 다들 이렇게 때가 묻어 있고 맞아, 화사한 게 없어. 손톱에 때 껴 있고 모두가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진짜 이 의상이랑 분장팀에서 계속 다 이렇게 때국물 그거를 저는 그 때국물을 느낄 때 이 비슷한 장면 어디서 봤지 했던 게 저는 향수였어요. 향수 맞아 향수에서 향수에서 그런 때국물. 근데 향수는 그나마 화사한 면이 없잖아. 조금 있는데 이 영화는 진짜 리얼해. 리얼이고 약간 향수랑 근데, 톤이 좀 비슷하다. 네, 그렇죠. 진짜 좋은 건 이 미술이
나는 이건 미술 감독이 분명히 감독의 디렉션하고는 덜한 차원이 있었다고 생각 들거든. 말하자면 미술 감독이 완전히 창조해낸 공간이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 미술상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장면 하나가 아이들 방 보여줄 때요. 그럼 아까 김 PD형이 얘기 나왔었어요?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해. 와, 그 카메라 기억하시죠? 왼쪽부터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진짜 그림 한 폭을 패닝하는 거? 쭉 보는 그 느낌을 계속 수시로 보여주더라고. 너 정말 대단하고 그 그걸 방에서. 알아봤구나. 그걸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게 계속 왜냐면, 보여주잖아. 아니, 방금 펜을 얘기했잖아. 한 장면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이 그림은 한 장면이야. 그렇죠. 근데 영화는 한 장면에 보여줄 수 없잖아. 근데 이게 그림의 연속인 거야. 각각이 다른 그림인데 연결이 되는 거야. 훌륭한 눈을 가졌구나. 저는 클로이 자오 감독이 그냥 별로거든요. 그치. 솔직히 별로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좀 별로야. 예. 그 노매드랜드도 사실은 그게 상 받았을 때 저는 럭키했죠 좀. 예, 아니 좀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 맞아. 예,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난 중국 여자애가 미국 가서 좋은 교육 받고 자기 감상에 빠져서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나는 그래서 그 되게 섬세한 문학 소녀가 주는 문학 소녀의 감성이 주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도 불편해요. 네, 그래서 나는 클로이 자오 영화를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몇개 없어요. 네, 클로이 자오라는 사람도 별로였고 영화도 별로였고, 근데 이번에 이게 막 주목받고 이러는 것도 좀 별로고 그냥 다 별로였어.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보래니까 봤지. 휴민트 까고 그렇지. 휴민트 까이고. 네, 근데 중간까지 보면서 진짜 내 취향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감성이 너무 싫었어요. 그 막 예. 집요하게 디테일하고 네, 미묘하게 뭐 우울하고 이렇게 약간 김 PD가 알폰소 쿠아론 싫어하는 그거구나. 그거랑 좀, 네, 좀 감수성 예민하고. 네, 그거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건 전혀 이 아니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이유가 있을 테고 좋아할 만한 뭐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사람 또 이렇게 가네. 되게 이렇게 막 맞아요. 우울하고 음울하면서도 뭔가 이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듯 막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이렇게 쫙 가고 있는 게 불편하고 되게 좀 노마드랜드가 그랬죠. 예, 싫었어요. 싫었는데 저는 딱 그 극장씬 시작하면서부터 제 눈이 진짜 동그래졌어. 거기는 뭐 이거 연출 거기는 눈이 그냥 동그래졌어. 네, 제가. 그거는 그 그리고 씬은- 마지막에 그 클라이막스 장면 있잖아요. 그 씬도 거기서 나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약간 한번 정화가 되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좋았던 장면들이 있는 거야. 생각이 하나씩 나. 뭐 밀어내고 싶지만 예를 들면 주디스와 햄넷이 둘이 병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씬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무튼 죽방신.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장면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면서 이 영화 좋은 영화네. 나는 그 애기 낳는 씬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네. 거기 낳는 나는 씬도 그랬고. 그 출산 씬이 이렇게 리얼하게 있었나. 그리고 저는 그 장면 이거는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제가 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한테도 약간 그 비슷한 아픔이 있었고 제가 최 과장님 생각났어요. 네. 솔직히 영화 보면서. 예, 그런 아픔을 겪고 사실은 우리 부부가 되게 좀 위기에 빠졌었어요. 그 위기에 빠졌던 순간의 핵심은 그때가 결국에는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야. 그쵸. 애도하는 방법이 달랐고 그런데 그 연극에서 아빠가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등장했다가 무대 뒤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냥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그 아빠의 슬픔이 딱 느껴지죠. 나를 보는 것 같았고 되게 아팠어요. 되게 아프고 그래서 저는 되게 뭐 클로이 자오 감독도 별로고 이 영화도 뭐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다면 또 이랬네 이러고 말았을 테지만 되게 남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 발 물러서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너무 잘했는데 연기를 이게 과연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반칙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재를 가지고 야, 그 연기 그 클로즈업 소재는 원래 소설에 있었던 거니까. 그 아그네스의 그 눈빛과 이 표정까지 이렇게 클로즈업 잡으면서 그 연기가 진짜 처절하게 가는 그렇게 연출하는 게 그렇죠. 재능 있는 감독들도 많고 솔직히 재능 있는 배우들도 많은데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축구를 보는 축구팬 입장에서 내가 그들만큼 축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소재를 선택해서 이렇게 흔드는 게 과연 반칙 아닌가? 근데 반칙이야. 야, 아니, 이거를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좋은 영화이고 나쁜 이건 영화이고 나중에 이게 무슨 마지막에 나의 무슨 상관이야? 그게. 점수를 매길 때의 평론을 한번 들어봐. 예고편. 아니 근데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동받은 포인트들이 우리 관객의 눈을 확 공감하게 해준 게 이 제시 버클리의 연기라는 거지. 이 눈빛. 이 배우가 되게 많은 부분을 견인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다. 그게 이제 연출이 의도한 바도 있고 원작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이 배우가 나는 그 극장에서 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러 온 적이 없어. 아내는 보러 온 적이 없어요. 이미 많이 히트를 했는데도 햄릿전에. 네. 근데 이걸 이제 처음 와본 거죠. 자기 남동생이랑. 극장에도 처음 와보는 것 같아. 눈빛이 막 처음에 그렇죠. 우리가 처음 가본 사람 되게 신기한 그런 거서부터 그렇죠. 배우들이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보는 눈이랑 주인공 이름이 햄릿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고 막 그렇죠. 우리 애를 팔아먹고 막 이런 배신감 이런 눈빛서부터 그게 몰입하고 그 애가 등장하고 남편이 등장하고 이랬을 때 이거를 정말 잘 찍었고 연기를 정말 잘했어. 근데 그것도 다른 영화들에서의 어떤 이 연극에 빠져드는 아그네스의 모습을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영화에서 만약에 이런 유사한 장면을 찍었다면 이렇게 안 찍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독특해요. 그게 그 지금 작품 박 방식이. 팀장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여줄 듯 안 보여줄 듯 반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 거기를 너무 잘 찍어서 여기까지 파고들어?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설득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계산들이 쫙 깔려 있다고 난 생각 들어서 이 연출의 승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체적으로는 약간 칙칙하고 우울하고 그 영국 날씨처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그 앞부분 때문에 선택밖에 꾀제제하고 떼국물 흐르고. 지금 뭐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출과 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이 영화는 정말 연출과 연기의 케미다. 예, 뭐 연출이 더 우수했고 뭐 연기가 더 탁월했고 이런 것보다 이 연출과 연기가 덩달아 계속 영화가 흘러가면서 시너지가 아주 크게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엔딩 파트는 뭐 지금 현재 얘기 들어본 바로는 아주 인상적인 엔딩의 그 연극 씬이었던 것 같고 그 연극 씬 볼 때 저는 뭐가 제 눈물을 이렇게 많이 나게 했냐면 진욱이 너무 포인트. 감독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좀 연출의 능력 뭐냐 아그네스는 그걸 현실로 보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현실이 백그라운드가 돼 있어. 거기에서 그걸 보니까 다 현실 같은 거예요. 자기의 아픔이 그대로 투영되니까. 근데 관객은 극인 줄 알고 오고 거기에 현실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그 두 시점이 달라요. 뭐가 더 줄을 갖고 보느냐를 다르게 표현했는데 아그네스를 정 가운데 중앙에 놓음으로써 마지막 엔딩의 그 씬을 끌어내게 한 건 저는 연출의 아주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의 그 주인공마저도 내가 지금 극을 하는지 현실인지를 순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연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흐르는 그 눈물 한 방울. 또르르. 그러면서 저의 눈물도 그냥 줄줄. 그래서 이 훌륭한 연출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계속 쌓아 올려진 이 연기가 이게 정말 여기서 대폭발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정말 그림 같은 씬과 눈물 흘리게 하는 이 탁월한 연기들이 정말 빛을 발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모두 어찌 보면 계산을 한 거잖아요. 감독은 이 연출을. 그래서 누구의 시선으로 보게 하느냐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서 저는 사실 제가 영화를 볼 때 이게 처음에도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사실은 이 표현을 어찌 보면 반칙 같은 거지만 이거를 전공법처럼 보여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식을 잃은 슬픔은 부모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냥 자식을 잃었어. 이 아픔이야. 이걸 굳이 뭘로 가릴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도 뒤로 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루엣처럼 무슨 커튼으로 가려놨거든? 근데 이게 커튼 뒤로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끝에 이 커튼을 확 제껴버렸어.
저는 이런 표현이에요. 훌륭한. 그러니까 제가 막 한없이 그냥 훌륭한 눈물이 병이에요. 눈물이 막 줄줄줄 흘리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에 딱 맞는 그 액션과 표현이 막 가득 찬 그 대사가 가득 찬 평이었어요. 최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튼 진욱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야? 한 달여에 걸쳐서 지구를 지켜라와 부고니아를 다 봤거든요. 진짜? 이거는 한 달 걸쳐서 봤어요. 야 한 달. 그러면 그럴 거면 1시간 좀 일찍 와서 네. 그래. 같이 녹음하는 게 어때? 아빠잖아. 왜 늦었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니 저는 약간 괘씸하기도 한 거야. 녹음할 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죽방 1시간 후에 와가지고 아니 녹음은 하고 할 수 있으면 영화는 또 다 봤대. 아니 그 궁금하니까 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 녹음한 거 궁금하니까 봤겠지 무용본데 아니 근데 어. 한 달에 걸쳐 봤다니까요. 알았어 30분 보고 끊고 부고니아는 그래서 봤어? 봤죠. 부고니아는 평점을 한번 매겨주십시오. 부고니아는 한 열흘 걸쳐서 본 것 그때 같아요. 부고니아가 우리가 전선이 형성됐잖아. 나랑 최 과장 한 팀, 김 PD랑 박 팀장 한 팀. 너는 어느 쪽이야? 황희정승. 제가 그때 또 확인할 거지. 황희정승 너 황희정승은 아니고 드디어 저는 확실한 선택할 겁니다. 타이밍이 왔다. 저는 확실해요. 저는 항상 확실했어요. 뭘 좀 확실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뭘 착각해? 제 선은 항상 확실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근데 PC, 뭐냐면 저 그냥 사기 말씀드리자면 실력 부고니아는 지구를 지켜라와 다른 영화다. 그 황희정수가 아니야 똑같이. 아니요. 아이고 누가 다른 영화고 또 사기.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냐 빨리 피해가는 어? 선택을 한 거죠. 또 입장을 한개- 표명을 해. 그때 반반이야 또 반반. 4.2와 3.6으로 나누었나? 아 저요. 저한테 부고니아는 4.3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예. 부분이야 쪽이었구나. 저는 고맙다. 저한테는 부고니아는 야, 4.5 이상. 최과장 우리가 이겼어. 지구를 뭐, 지켜라는. 지구를 지켜라요. 최근에 보셨나요? 난 안 봤다니까. 저 최근에 보고 봤어.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 영화는 당시 제가 뭐 벌써 본지도 몇 년 됐지만 B급 영화로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B급을 표방한 A급이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부고니아 아니 저기 황희정 지구를 지켜라를 최근에 봤다고? 한 달 안에 봤다니까요 지금. 그래? 한 달에 걸쳐서. 시간 많네 생각보다. 그럼 다시 그럼 지구를 지켜라는 몇 아니, 점이야? 지금 이 표현을 잘 지구를 이해를 지켜라 못하죠. 몇 점? 지구를 지켜라 몇 점이야? 지구를 지켜라요. 몇 점? 지구를 지켜라가 저는 4.1 줄게요. 지구를 4.1? 지켜라. 알았어. 예. 알겠고요. 예. 비슷했어. 아 우리 5명이라 하나도 폭력적이지 알았어, 않아요. 알았어. 오케이. 근데 그게 되게 폭력적인 것처럼 기억에 남게 했어요. 뭘 봤어? 부고니아가 훨씬 폭력적이에요. 그렇지. 그런가? 근데 부고니아는 그 훨씬 폭력적인 걸 폭력적이지 않게 하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뭐야? 부고니아의 뒤쪽에 뭐. 엠마 톰슨이 엠마 엠마 톰슨이래. 엠마 스톤이 이것도 지난 내가 방송에서도 그러더니. 내가 엠마 톰슨. 아, 나 지금 김PD 걸 쳐다보니까 갑자기 엠마에서 톰슨이 나왔어. 알마잖아. 엠마 저기 스톤. 엠마 스톤이 머리를 강렬하게 한 대 맞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맞아, 그 맞아. 씬까지는 정확히 얘기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강렬하게 맞는데 그 슬로우 샷으로 그 연출한 그 씬에서 오게티들이 뭐 철철 흘러 넘쳐요. 아, 그래? 예, 막 자세가 다 다르고 막 뭐 떨어지는 곳이 다르고 뭐 손에서 놓치는 리모컨이 다 다르고 막 이래요. 막 철철 흐릅니다. 요거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진욱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진욱이 오니까 이렇게 활발하고 좋네. 오게티를 발견했군요. 우리 되게 분위기가 자, 괜찮아졌어. 부고니아는 지난주에 참조하시고요.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보호 플러스 극장 가다 118번째 영화 햄넷에 대한 별점을 매겨보겠습니다.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욱이부터. 진욱이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고유명사 진욱이. 뭐 저도 뭐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임신과 출산을 이제 경험한지라 사실은 저한테는 어찌 보면 자극적인 소재가 될 그러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영화다. 진짜 남일 같지 예, 않았겠네. 그렇게 봤는데 뭐 사실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분명히 눈물 나는 포인트들은 있을 것이고 참 아이들의 연기도 좀 놀라웠고요. 예. 그러네. 아이들의 연기 그 잘하네. 아이들의 그 눈빛과 그 연기는 진짜 좀 놀라웠고 특히 햄넷의 그 뒤돌아서 보는 그 눈빛 뭔가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이거를 아이의 눈을 통해서 좀 보여준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수미상관처럼 네, 연출한 그런 내용도 참 뭐 연출적으로는 탁월했던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이렇게 좀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한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표현이 됐었고 한데 사실은 좀 단조로운 부분도 좀 있었다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루함보다는 이렇게 쭉 흘러갔지만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이 감독도 이 뒤에 연극을 보세요. 이 씬을 보세요라고 쭉 축적시켜 놨던 것 같고요. 그게 저한테는 좀 제대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빌드업을 제대로 했다. 예. 그래서 잘 쌓아놓은 것들을 속에 이게 쌓아놓는 과정 자체는 제가 조금 모호했습니다만 마지막 다 쌓아 올린 것들을 딱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는 애써 뭘 감춘 것 같지만 감춘 게 아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슬픔이나 더 큰 감동이나 더 큰 좀 놀라움으로 왔다라고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만 이렇게밖에 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이 눈물 치트키를 쓴 것 같은 느낌이라 뭐 점수에 대해서 이거는 좀 빼고 저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추천드리는 영화로 4.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점. 네. 부고냐랑 같은 점수인가요? 예, 부고녀랑 비슷하네요. 점수는 네,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다음 박 팀장. 저요? 네.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 제 관점과 취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연기와 연출 훌륭했고 제가 감독의 의도대로 따라갔으나 전체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를 내가 왜 꼭 봐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진 않았어요. 네, 굳이 뭐 햄릿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그게 처음에 좀 호기심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연관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영화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8점 그 정도로 예, 3.8 나오고요. 드리겠습니다. 최 과장. 저는 그냥 제 통으로 그냥 이 영화를 본 감상을 얘기하면 부부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식이 생기고 나면 삼각관계가 되잖아요. 이 자식과 이렇게 부부가 삼각관계가 되죠. 되는데 이 삼각관계가 됐을 때 이 어떤 상황들에 대처하는 부부간의 이 어떤 다름 그러면서도 그 다름 속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인삼각처럼 또 이렇게 합을 맞춰가야 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어떤 상황에서의 그 아빠와 엄마의 선택이 어떻게 다를 수 있고 감정은 또 어떻게 다를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영화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20분 정도의 그 시간은 참 여러모로 훌륭한 장면이었다. 그리고 아주 크게 감동적이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좀 남을 것 같은. 하지만 이제 이 20분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클로이 자오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영화를 만드는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직도 좀 마음에는 잘 안 든다. 예.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막 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예. 그냥 뭐 시간 되고 이런 영화 좀 어두운 영화 좋아하면 봐. 맞아요. 아니 예. 제가 연기 차력 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영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배틀은 누구에게나 네,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예요. 싶은데 이거는 햄넷은 아니다. 예. 그런 네. 정도입니다. 저는 4.1 드릴게요. 네, 4.1 네. 나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보면 남는 건 있다. 억지로 참기까지 해야 돼? 네, 김 PD. 나는 이 영화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인 굉장히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담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전면에 안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밑으로 쫙 깔아놔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거의 폭발하듯이 거기서 확 살아나는구나 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양가주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대 이 마지막에 이 시대를 그대로 놓고 본다면
흑사병 막 창궐하고 집집마다 그 엄마가 얘기하잖아. 딸인가 셋을 셋 보내고 잃었다고 딸. 예. 집집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야. 특히 자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이런 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이때는 딱 한 장면 나오거든. 런던에서 그 사람들 죽어나간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하얀 천에 덮어서 술에 실는 장면에서 메브리코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돼 있는 가면을 쓴 사람들 보여요? 그 독수리 같은 가면. 아마데우스 나오죠. 이게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면이래.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뭐 어떤 시대 게 때. 있냐면 여기 앞에 향신료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소독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을 앞부분에다가 놓고 호흡하기 위해서 병균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쓴 거래.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전통을 계속 학습받아 온 사람이지.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밖에 나가서 자연과 저기 하면서 약초 캐고 약초로 어떻게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약간 샤머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애를 낳으면 애는 안 죽어. 그렇죠. 근데 집안에서 났어. 불안한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잖아. 최선을 다해. 막 소금 뿌리고 막 별걸 다 해. 근데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노력이 마지막에 극장에서 그 주인공의 행동을 답습한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터지잖아. 주인공이 어떻게 하니까 나머지 관객들이 딱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보이는 관객들의 상당수가 그런 어.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거죠. 공감을 했다. 아. 그거를 이 공감할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지. 네. 이게 말하자면 아까 오시아가 얘기한 것들 어떻게 연결하느냐. 근데 이 소설이 만약 원본 자체가 이걸 연결했다면 아주 스마트하게 연결한 거야 이게 정말로. 그리고 감독이 연출을 잘했다고 느끼는 것도 하나. 아까 같이 춤을 췄다며. 군중 심리를 끌어올린 거지. 그 안에 있었던 엑스트라까지 다 그 뒤에 서 있었던 그림처럼 막 그 귀족처럼 서 있는 그 사람들 다 같이 춤을 췄을 거야. 그건 약간 중국의 막 집체 교육이나 집체 활동 같은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착용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 나는 계속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럴 수 있죠. 태극권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까지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빨리 동화되는 거고 그게 군중 심리잖아. 그리고 형 입장에서는 벌리우드 영화 같이 멀리그지. 그 인도. 예, 인도 영화처럼 그 같이 극장 안에 다 몸이고 한 동속되고.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만.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영화라고 하는 것에 그거를 숨겨놓은 거잖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지 막 찾는데 연기를 찾는 거야. 연기도 훌륭한데 내가 연출이나 미술에 훨씬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가 이 장면에 있죠. 이거를 지난 영화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 쿠아론의 영화하고 비교한다면 정말 고차원의 이 연출력을 발휘한 엄청난 연출력을 발휘한 영화일 수밖에 없다. 나한테는. 내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그 미술과 이 스토리와 이 연출의 기법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가면서 마지막에 정말로 진짜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앞부분에 아까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앞부분이 좀 견디기 좀 힘들어. 끝까지 가서 딱 봐야 되는데 중간에 딱 누르기 좋아. 근데 이게 영화 극장에서 봤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극장용 영화라는 것에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막 못 견디고 이럴 때는 이거 괜히 봤는데 이거 진짜 못 견디겠대. 근데 이게 쫙 연결되면서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지막 그 장면에서 살아나면서 이거구나. 근데 딱 하나 가슴으로 딱 느껴서 막 정신없이 보는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생각을 많이 끄집어내면서 나중에는 생각으로 완성되는 영화이면서 약간의 감정이 섞여 있는 영화 정도로 생각해서 4.5점 드릴게요. 연출 잘했어. 김 PD는 쿠아론보다는 클로이다. 뭐 이런 거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영화의 연출이 잘 돼 있다. 쿠아론의 그 영화는 연출이 엉망이다. 네, 알고요. 저도 영화 참 몰입해서 봤고요. 근데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 이게 완전 사극이잖아요. 우리 때로 따지면 임진왜란 때인데 선조 뭐 이럴 때 얘기잖아요. 얘네들 입장에선. 얘네들이 셰익스피어를 조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작가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 홍길동전을 쓴 뭐 허균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얘네는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하거든. 그래서 좀 또 이런 건가? 근데 이게 김 PD 입장에서 그 안가주만 같이
보면은 셰익스피어 러브랑 비교하면서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여왕도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막 와가지고 막 나중에 여왕 찾아가고 막 귀족들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그 되게 그냥 시골 촌부 그런데 공부는 해가지고 처음에 가정교사도 하고 그러잖아. 그쵸. 아버지 빚 갚고 그냥 그 가족 얘기랑 이 셰익스피어가 그 극을 써서 이 사람이 뭐 무슨 엄청 무슨 슈퍼스타가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서 이렇게 배우들 막 연습시키면서 런던에 가가지고 근데 그때 그거를 정말 아주 겸손하게 치장 없이 이 배우들의 연기와 이 얘기로 끄집어냈다라는 거가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15분 20분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안 나오고 이렇게 했다고? 저도 사실 최과장처럼 클로이 자오에 대해서 약간 럭키한 그냥 마침 그때 알맞은 타이밍에 알맞은 영화로 이렇게 해서 되게 스타가 됐구나. 그리고 이터널스를 보고서 좀 이 감독이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왜 이러는 거죠? 그냥 골드 디건가? 그냥 왜 비슷한 케이스로 뉴질랜드에서 그 YTT 감독 있잖아요. 예. 나는 그 감독은 되게 잘할 거라고 봤고 잘했어요. 그래서 마블 영화도 막 찍고 또 자기 그것도 하고 이 사람은 좀 엔터테이너 자기가 막 카메라 앞에서 막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은 인정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로이 자오는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영화 관계자들 인터뷰 이런 거 보면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가 그걸 좀 증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배틀 그거 했을 때 PTA를 내가 원배틀 보고 드디어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클로이 자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 보고서 대단한데 앞으로 행보도가 주목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도 4.5 드리겠습니다. 햄넷. 오, 4.5. 네. 오케이. 야 오샤키 형이랑 김PD 형이랑 4.5, 4.5 이렇게 똑같이 높은 점수를 주는 거는 또 아니 가끔 그렇지 만나. 않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만났나? 길은 만나긴 달라도 하는데 기분 가끔 좋진 만나. 않아. 둘이 만나긴 하지만 기분 좋지 않다. 거기 뭐 이상한 로마에서 확 헤어졌다가 여기서 만났네. 그러네. 오래 걸렸네. 런던에서 확 만났네. 아니 점수가 같아도 서로 보는 이게 보는 눈이 포인트가 달라. 달라서 뭐 하다 보니까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네. 네, 점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3, 3.8, 4.1, 4.5, 4.5, 21.2점 나왔고요. 나눴더니 4.2점. 네, 4.2. 4.2군요. 네, 커피값 아끼셔 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한적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 2, 3주 전에 약간 선개봉을 했었어요. 극장 한두 군데에서 그때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좀 어때? 갈리더라고. 갈려요? 갈려요. 근데 아마 관객 수는 많지 않겠죠? 영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뭐 또 상 받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아, 상 그럴 수도 받아도 있겠네. 뭐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이 영화 못 나가고 있어요. 네. 미술상 정도 얘기를 해봅니다. 미술상은 프랭켄슈타인. 뭔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디테일 연출은 진짜 인상 깊었는데 뭔가 영화 자체가 주는 어떤 게 뭐지 메시지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햄릿을 진짜 연구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햄릿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은 칼싸움하는 장면이거든. 근데 이 칼싸움하는 장면 그거 있더라고 이렇게 쫙 연결되는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영화도 나오잖아. 친절하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그죠? 친절하지가 않아요. 누가 영화가 이 영화가. 이 정도면 친절했지. 아니, 그러니까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진가를 알아보려면 좀 시간과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딱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알 수 이게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가슴으로 확 근데 오는 건 아닌 거 이 연기의 지도랄까 그다음에 아까 그 곡적 구성 같은 거 있잖아요. 클라이막스 이런 아주 속으로 들어가서 연출은 아주 훌륭하고 하다는 거는 알겠으나 이제 영화를 한번 굵은 관점에서 봤을 때, 선 굵은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이 소재를 선택했으며 이 아이디어가 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크게 이해를 잘 그 못하는 영화 것 같은데. 처음에 그거 봤어? 우리나라 사람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둘이 처음 만나가지고 네. 숲에서 처음은 네. 아니고 이제 손을 이렇게 잡는데 네. 우리 왜 급체에 걸렸을 때 여기 엄지 손가락이랑 검지 사이에 거기도 사이에. 거기 혈. 이렇게 꾹 누르잖아. 네. 여기서 그렇게 눌러줘. 그렇죠. 아그네스가 셰익스피어 손을 쭉 눌러줘. 동서양을 민간 요법은 막론한 비슷해지는 거지. 민간 효과가 요법. 있으니까. 급체에 걸렸을 때 이거 거기 누르면 이렇게 좀 내려가는 느낌 좀 들잖아요. 그 약간 민간요법이긴 한데. 아무튼 그분은 클로이 자오라는 분은 이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을 연출에 훌륭하다는 거 인정하는데 뭐 향후 만나지 맙시다. 네, 영화 얘기는 끝이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이크를 데려도 아마 또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끝. 예, 또 뭐 시간 되면 또 봅시다. 다음은
다음은 저기 아카데미 리뷰. 아카데미 이름은 하려나? 3월 15일 이후인데 예. 아직 2주 좀 더 남았네요. 네. 2주 사이에 만나시려고요? 야 아카데미 리뷰 네가 나와. 아카데미 3월 15일이에요? 뭐 우리나라 시간은 항상 월요일 아침 하니까 그렇죠. 그러시든가 아니면은 뭐 또 진욱이가 저기 좀 매년 하던 거니까.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나.